이번에는 보고서가 최종 업데이트된 일자와 시간이 언제인지 표시해주는 리프레시 타임 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고서를 리뷰하는 사람이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시간이 언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간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 필드로 이동해서 홈에 데이터 입력을 누릅니다. 테이블 이름을 리프레시 타임이라고 입력합니다. 값에는 아무 값이나 하나 입력해주고 로드를 누릅니다. 리프레시 타임 테이블에서 새 열을 누릅니다. 컬럼 제목은 리프레시 타임 괄호 열고 UTC라고 입력을 합니다. UTC는 세계시간 기준입니다. 세계시간은 서울시간과 9시간 차이가 납니다. 한국시간 기준 컬럼도 만들 겁니다. 함수로 UTC now를 입력합니다. 세계시간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엔터 눌러주고요. 표시 형식을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새 열을 눌러서 이번에는 리프레시 타임 괄호 열고 KST라 입력을 합니다. KST는 한국시간입니다. 함수로 똑같이 UTC를 입력하고 9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9를 더해주면 시간이 아니라 일자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타임 함수를 써서 9시간을 입력하고 뒤에는 0과 0을 써줍니다. 형식을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UTC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now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각 차이는 작성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새 열을 눌러서 컬럼 이름을 리프레시 타임 now로 입력하고요. 함수로 now 함수를 써줍니다. 엔터 눌러주고요. 시간 형식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KST 컬럼을 쓸 건데 이거는 UTC 함수를 사용한 컬럼이죠. 여기서 now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UTC 함수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TC 시간 또는 KST 시간을 직접 지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은 한국에서 사용할 때 한국 현지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데요. 파워 BI 웹에서 보고서를 리뷰할 때는 세계 시간으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분명 한국에서 12시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웹에서 보고서를 열어보니 업데이트 시간이 3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워 BI 웹 서비스가 세계 시간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now 함수를 쓸 경우 BI 웹에서 9시간을 빼버리고 출력을 합니다. 따라서 아예 명시적으로 데스크탑에서 UTC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게 되면 BI 웹에서 9시간을 빼지 않고 데스크탑이든 웹이든 동일한 시간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카드를 만들어 줄 때는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출력을 할 것인지 아예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 필드로 이동해서 카드를 선택합니다. 리프레시 타임 테이블에서 KST를 필드에 가져옵니다. 서식에서 범주 레이블은 지워주고요. 설명값 글씨 크기를 12로 줄여줍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리프레시 타임이라고 입력해줍니다. 옆에 넣어주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게시를 하게 되면 이 시간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시간은 언제 변하냐면 BI 파일을 껐다가 다시 불러올 때 그 시간과 또는 새로 고침을 눌러줬을 때 시간이 변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라면 새로 고침을 누르고 게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버스 상단에서 오버뷰를 제외한 트렌드와 인사이트는 진한 회색으로 텍스트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챕터 3에서, 트렌드는 챕터 4에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이번 챕터의 시각화 마지막으로 배경 이미지가 있는 버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복사해 줍니다. 페이지 이름을 괄호 열고 배경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시각화에서 캔버스 배경을 투명도 100%로 변경합니다. 배경 화면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불러올 이미지는 강의 클라우드에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맞춤에 맞춤으로 변경합니다. 각 시각화 객체의 배경을 지워주고 제목 및 텍스트들을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카드르드를 선택해 주고요. 일반에서 효과의 배경을 지워주고 설명값에서 글꼴색을 흰색으로 넣고요. 제목도 텍스트를 흰색으로 변경하고 앞에 KPI 카드 두 개는 추세축이 잘 안 보이네요. 추세축에서 투명도를 70으로 올립니다. 뒤에 있는 쉐이프를 조금 더 켜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도 맞춰주고요. 세 개 선택 후 서식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차트 선택 후 효과에 배경을 지워주고 제목에 텍스트 색상 넣어주고요. 시각적 객체에서 범주 레이블의 색상을 변경하고 변환 속도 레이블도 색상을 변경합니다. 옆에도 효과에서 배경을 지워주고 여기는 흰색으로 변경하면 잘 안보여서 제목은 검은색으로 두겠습니다. 법례에서 텍스트에 검은색으로 바꾸고 Y축에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X축도 값에 흰색으로 변경하고 합계 레이블에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X축 제목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차트도 효과에서 배경 없애고 제목을 흰색으로 변경하고요. 옆에 지도도 배경은 지우고 제목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옆에 차트도 배경은 지우고 시각적 객체에서 Y축에 흰색으로 변경 후 X축에서도 흰색으로 변경하고 범위에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색상 변경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복사했을 경우에는 책갈피도 수정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책갈피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책갈피 수정 없이 웹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보기에서 책갈피와 선택을 활성화합니다. 책갈피를 2개 추가합니다. 파일 매니저 이름을 복사한 후 책갈피 3에 변경합니다. 구분하기 위해 뒤에 1을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복사해주고 파일에서 변경해주고 2로 입력합니다. 옵션에서 데이터는 체크 해제합니다. 바이 팀 유저 버튼을 선택 후
서식에서 작업에 책갈피를 2번으로 변경합니다. 바이 프로덕트 버튼도 2번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두 버튼이 작동 페이지가 이 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책갈피마다 표시하지 않을 시각화 객체를 숨겨주면 됩니다. 현재 선택 패널에 보이는 이 목록은 이 페이지에만 있는 객체들입니다. 앞에 페이지에 있는 객체들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에 책갈피를 눌러보고 각 숨길 객체 이름을 확인합니다. 매니저 버튼에선 도형이와 테리토리만 숨겨주면 됩니다. 도형이와 테리토리 그대로이니 그대로 두고요. 프로덕트에선 레베뉴 1과 도형 1을 숨겨주면 됩니다. 2는 해제하고 1을 숨겨주고 테리토리는 해제하고 1을 숨겨줍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고요. 각 책갈피를 눌러봅니다. 이미지 버전도 완료되었습니다. 게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